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두 분의 만남,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이주인 씨가 없었다면 난 진작 죽었을 거야. 맹우인 히무로와 술잔을 나누고 있는 고문 소믈리에다. 나와 히무로의 만남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신이 이주인 씨입니까? 히무로는 피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내 사무소를 찾아왔다. 그는 내게 머리를 조아리며 절규했다. 어린 생명을 앗아간 그 놈을 지옥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랬다. 히무로는 내 의뢰인이었다. 당시 히무로는 테이후크 대학 부속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 그림 2개 그렸어요. 와, 정말 잘 그렸는데 천재적이야. 그가 담당한 환자 중에는 아리사라는 8살 소녀가 있었다. 이건 해바라기고요. 다른 건 비밀이에요. 소녀는 선천적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 왜 보여주면 안 돼? 나중에 화가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히무로는 소녀의 미래를 지키고 싶어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리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수술실 아직 비어있지? 네, 딱 하나 비어 있습니다. 한시 빨리 수술을 진행해야 했다. 그런데 수술실로 가던 중 사무라 원장이 그를 가로막았다. 건무라세 장관님이 우리 병원으로 이송된다. 장관님을 먼저 치료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먼저 온 사람부터 치료해야죠. 히무로는 강력히 반대했지만 사무라는 듣지 않았다. 원장의 명령이다. 잠자코 떠르도록. 놈은 아리사보다 뒤늦게 온 장관을 먼저 치료하겠다고 했다. 그 후 사무라는 자신이 아리사의 수술을 담당하겠다고 선언했고 결국 아리사는 숨을 거두었다. 안 돼, 신이시여, 대체 왜? 그런데 히무로는 영안실에서 묘한 사실을 알아차렸다. 왜지? 뱃속의 장기가 모조리 적출됐어. 사무라는 욕망의 눈이 먼저였다. 유족이 없으니 클레임이 들어올 일도 없겠지. 고아의 희생으로 부유층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 잘된 일 아니겠어. 놈은 고아의 장기를 적출해 뒷세계에 팔아치우고 있었다. 그 후 사무라의 악행을 폭로하려던 히무로는 병원에서 내쫓겼다. 그리고 사무라가 보낸 킬러 키시베에게 습격을 당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 차라리 즐기는 건 어때? 키시베는 쾌락 살인마였다.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오늘 밤은 즐겁게 보낼 수 있겠어. 사람을 죽이는 기술에는 도 같은 녀석이었다. 하지만 히무로는 치명상만 입고 목숨을 부지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아리사의 원수를 갚기 전까지. 스스로 상처를 봉합한 히무로는 피투성이 모습으로 내 사무소에 다다랐다. 사무라는 의료계의 권위자입니다. 병원은 안 돼요. 부탁이니 숨겨주십시오. 그건 상관없지만 상처가 심각한데. 완벽하게 봉합했으니 죽진 않을 겁니다. 이래봬도 실력은 자신 있으니까요. 그 말에서 나는 자신의 실력에 대한 히무로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히무로의 의뢰를 받아 정보상 고다이를 찾아갔다. 테이후크 대학 부속병원의 사무라. 이 바닥에선 장기팔이라고 불리지. 장기를 판다고? 다만 한 가지 골치 아픈 부분이 있어. 놈은 킬러를 고용한 상태야. 이름은 키시베 카츠지. 상당히 위험한 녀석이야. 하얀 살인귀 키시베 카츠지. 넌 죽을 때 어떤 모습일까? 뭐야 저 자식은! 놈은 단순히 쾌락을 위해 사람을 죽였다. 표적이 설령 마피아의 일원이라도 상관없이 의뢰를 받았다. 열심히 발버둥치고 울부짖어 주길 바라네. 그 편이 더 즐거우니까. 입 닥쳐 죽어라! 아니, 오히려 상대가 마피아일 때 더 즐거워했다. 어지간히도 죽기 싫은가 보군. 내 뺨에 조금이나마 상처를 내다니 마음에 들어. 발버둥치면 발버둥치할수록 죽음의 냄새도 짙어지는 법이니까. 놈은 자신이 상처를 입을수록 더 큰 쾌락을 느꼈다. 대체 뭐야? 모처럼 괴물 같은 게 다 있어! 똑같은 수법은 안 통하지? 빠르다! 피분수를 뽑는 타입이군. 아주 좋아. 이전에도 몇 번 무트파 마피아를 몰살한 전적이 있었다고 한다. 듣자하니
기십의 호신술의 본가 출신이라더군. 들어본 적이 있어. 오랜 역사를 지닌 살인술이지. 맞아. 18살까지는 멀쩡했다고 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면의 광기가 복수했어. 살인과 여자에 미쳐버린 거야. 타고났다고밖에 볼 수 없는 광기에 기십의 호신술 본가도 놈을 죽이려고 했다는군. 그치만 놈은 전투에 재능이 있었어. 18살 무렵에는 이미 경제에 이르렀지. 결국 암살은 실패했다고 해.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살인과 여자를 탐하며 살아왔다는군. 내겐 임신한 아내가 있어. 마지막으로 전화라도 하게 해줘. 제발. 전화를 하고 싶다고. 거절하면 너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 사람을 죽이지. 또 하나 덧붙이자면 그놈의 몸은 상처로 가득한데 더 큰 쾌락을 위해 일부러 다쳤다는 설이 있어. 그리고 안광 없는 새까만 눈. 나는 포식자다. 그 눈을 보면 누구나 자신을 피식자로 인식한다더군. 어떡할 거야? 아주 위험한 놈 같은데. 어리석은 질문이군. 물론 답은 정해져 있다. 쾌락의 눈이 멀어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죄. 그런 악기는 죽어 마땅하다.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만 해. 이 얘기 듣고 전혀 동요하지 않는군. 정말 대단해. 마침 내일 밤 사음으로 거래하기로 했다는군. 장소는 여기야. 일석이조군. 고다이. 감사한다. 거래 장소는 시내에서 떨어진 별장이었다. 쓰레기 같은 놈. 사람 목숨을 돈으로 맞받고 집을 산 건가? 겉보기엔 근사한 집이지만 주인에게서 풍기는 썩은 내는 숨길 수 없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도착은 내가 더 빨랐군. 여기 오는 동안 인기척은 못 느꼈는데 넌 누구지? 난 고문 소믈리에다. 널 지옥으로 돌려보낼 거다. 이윽고 달빛이 목소리의 주인을 기이하게 비추었다. 고문 소믈리에 들은 적이 있어. 도리어 기쁜 일이군. 요즘 날 노리는 인간이 없어서 곤란한 차였거든. 기십의 가치지. 이 창백한 남자에게선 인간미가 조금 더 느껴지지 않았다. 이것이 악명 높은 새까만 눈인가? 넌 내게 무엇을 줄 테냐? 놈이 낡은 대거 나이프를 꺼냈다. 관심 없다. 얼른 덤비시지. 맨손으로? 자신감이 넘치는군. 그래, 정말 궁금해졌어. 어둠에 섞여 놈이 스르르 움직였다. 다음 순간 놈은 내 코앞까지 다가왔다. 네가 죽는 모습이 마치 현실을 스톱모션으로 한 컷 한 컷 촬영한 것처럼 이윽고 3단 찌르기가 날아왔다. 날 흥분하게 해달라고. 그 칼끝은 미간과 목 그리고 심장을 노리고 있었다. 조준도 예리함도 가히 최상위 수준이었다. 문제없다. 하지만 조준이 정확한 만큼 예측하기란 내게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순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나? 칼이 궤도를 바꾸었다. 목이 날아가는 것도 아름답겠지. 칼이 경동맥을 노리고 매섭게 날아들었다. 소리 없는 발놀림과 변화무쌍한 칼놀림. 살짝 스쳤나? 나도 아직 수행이 부족하군. 그야말로 유서 깊은 살인술이었다. 기시베가 다시 한번 거리를 좁혀왔다. 아직 반격하지 않을 셈이냐? 서두르지 않으면 네가 죽을 텐데. 그때 나는 튀어오른 돌멩이를 손에 쥐고 있었다. 네놈의 움직임은 간파했다. 나는 아무 예비 동작 없이 돌멩이를 엄지손가락으로 튕겼다. 내게 같은 수법은 통하지 않아. 이건 중국권법의 기술 중 하나, 지탄이다. 손가락만으로 튕긴 돌멩이를 막아낼 수 있을 리 만무했다. 돌에 맞아 놈의 이마가 찢어졌다. 그와 동시에 놈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 반격했다. 놈이 피를 토하며 변태적인 미소를 띄었다.
오늘 밤은 그 어떤 때보다 흥분되는 거야. 겨우 이 정도로 날 죽이겠다고? 놈의 칼이 내 복부를 얕게 베었다. 광대뼈가 으스러지고도 놈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더 널 고통스럽게 해줘. 반항이 거센 사냥감일수록 날 절정으로 이끌어주지. 착각하고 있군, 키시베. 자신이 포식자라고 생각하나? 넌 내 사냥감이다. 바람대로 무한의 고통을 주지. 무자비하게, 일방적으로. 그것이 나의 사명이니까. 이것이 고문 소믈리의 이주인의 본질이다. 놈은 특유의 발동작을 구사하며 멋지군. 고통과 쾌락을 줘. 아까와 같은 움직임으로 돌진했다. 넌 어떤 타입일까? 구멍이 뚫려 죽는 타입. 나는 인간의 초월한 반응 속도로 공격을 회피했다. 화려하게 보내주지. 이때 칼이 궤도를 틀었다. 똑같은 수법은 안 통한다고 했을 텐데 나는 그보다 빨리 무릎을 치켜 올렸다. 다음 순간 닉킥이 놈의 고환에 적중했다. 네가 바라던 강렬한 고통이다. 감사하도록. 감쪽으로 추측하건대 고환이 파열된 듯했다. 대단해. 이런 건 처음이야. 네가 죽는 모습은 그 어떤 것보다 짜릿하겠지. 놈은 고관에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 사내는 스스로를 포식자라 칭했다. 네가 죽는 모습을 똑똑히 봐주지. 그러니 물론 상대를 비식자로 인식할 것이다. 그 무엇보다 강렬한 쾌락을. 지금까지는 그래왔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의 쾌락 따위 내 알 바 아니다. 이제껏 이놈이 상대온 이들과는 다르다. 키시베의 공격 패턴은 이미 간파한 지 오래다. 우선 눈부터 받아가지. 키시베의 오른쪽 눈에 가차없이 손가락을 찔러 넣었다. 고통이란 죽음을 거부하는 생명의 외침. 쾌락 같은 건 얼토당토하는 소리다. 나는 키시베의 귀를 힘으로 잡아뜯었다. 정말 대단하군. 그치만 이젠 내가 반격할 차례다. 한때 무술에 몸담았던 자가 아직도 모르나. 공수교대 같은 건 이제 없다. 너는 약자이고 나는 압도적인 강자니까. 나는 놈의 정신을 압박했다. 그 직후 키시베가 괴성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다. 웃기지 마라. 내가 왜 맨손으로 싸우는지 알겠나? 놈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져 있었다. 그 편이 더 큰 절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격을 피한 다음 놈의 팔을 뚝 꺾었다. 키시베, 내 눈을 봐라. 너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키시베가 내 눈을 지그시 보았다. 뭐야 넌. 이제야 깨달았다. 이자의 눈. 조금의 자비심도 없는 이 눈은. 이제 니놈에게 도망칠 길은 없다. 오늘 여기서 끝장을 내주지. 나를 사냥감으로 여기고 있어. 그 순간 키시베가 몸이 파르르 떨렸다. 난 괴물이다. 사람을 죽여 시체를 감상하는. 닥쳐라 쓰레기. 키시베, 너나 나나 똑같은 살인귀다. 그러나 광길 깊이는 차원이 다르지. 난 말이야, 무고한 이들의 한을 거두기 위해 일부러 살인귀가 되었다. 한낱 욕망에 눈이 멀어 살인귀가 된 이놈 따윈 내게 비할 바가 못 된다는 뜻이다. 이 소름 끼치는 눈은. 왜 그러지? 더 발버둥 치지 않고 그래야 더 흥분되지. 무서워. 아파. 그러자 놈이 울기 시작했다. 맥이 빠졌다.
나는 가차없이 놈의 콧구멍에 손을 넣어 세게 움켜쥐었다. 시시하군. 끝없는 절망 속에서 죽어라. 그렇게 기시베는 얼굴 안쪽이 뭉개진 채로 추하게 사망했다. 기시베를 죽인 뒤 별장 안으로 들어갔다. 악인의 소굴은 언제 와도 역겹단 말이야. 누구냐? 어디서 들어온 거지? 사와무라가 나를 보고는 악다구니를 쳤다. 기시베 어디 있나? 우습기 짝이 없군. 아, 이 녀석 말인가. 아니, 기시베. 갈수록 가관이었다. 코미디가 따로 없었다. 의사라는 인간이 킬러나 고용하고 말이야. 자, 단죄의 시간이다. 사람 살려. 사무라의 목을 졸라 기절시켜 신병을 확보했다. 그 후 사무라를 둘러맨 채 사무소로 돌아가자 고문실 앞에 히무로가 서 있었다. 이주희 씨, 진짜로 사무라를 잡아오다니. 히무로 씨, 왜 여기에? 그렇게 묻긴 했지만 히무로의 의중은 짐작이 갔다. 이주희 씨, 부탁합니다. 저도 돕게 해주십시오.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안 됩니다. 이 일은 제게 맡기십시오. 이 길을 간다는 건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히무로가 무릎을 꿇었다. 그 남자는 의료를 모독하고 많은 환자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나는 희생자와 모든 의료업계 종사자의 분노를 짊어지고 그놈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놈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건 바로 접니다. 그러니 제가 해야 합니다. 부탁입니다. 안에 들여보내주십시오.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의 분노마저 짊어진다. 그건 나의 신념이기도 했다. 다신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좋다면 따라오십시오. 이 문 너머에 펼쳐진 것은 피로 점철된 마개입니다. 사무라를 침대에 구석하자 놈이 정신을 차렸다. 이놈아, 여기서 뭐라는 거냐? 날 배신하다니. 배신? 누가 할 소리? 나는 곧장 질문을 던졌다. 너는 돈이나 권력을 얻고자 무고한 환자를 죽이고 장기를 빼앗아 이익을 취했다. 의사로서 부끄럽지도 않나? 그러나 의미 없는 질문이었다. 웃기는군. 난 수많은 인재를 구한 명이란 말이다. 쓸모없는 고아를 유용하게 활용한 것이 뭐가 문제지? 도리어 내게 감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닥쳐라. 놈의 축 늘어진 뱃살을 녹슨 칼로 찢었다. 그렉은 살점을 차례차례 도려내기 시작했다. 넌 어린아이의 몸을 난도질했지. 이제 네가 당할 차례다. 이것은 능지형, 인류가 만든 최악의 고문이라 불린다. 산채로 살을 도려내지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므로 네 차례다. 맡겨주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사전에 협의를 맞춰둔 상태다. 히무로가 실행에 옮기려는 것, 그것은 모든 상처를 봉합하겠다. 물론 마취 없이. 이 이놈, 내 이놈. 놈을 최대한 오래 살려두는 것이다. 히무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상처를 봉합했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의사는 목숨을 이어주는 게 일이다. 저렇게 빠르고 정확한 봉합은 처음 보는군. 얼마 안 가 놈의 살점은 모두 떨어져 나갔다. 살 많이 빠졌는데 100번은 죽고도 남을 만한 고통이지만 아직 죽이기엔 이르다. 실망하지 마. 본 게임은 지금부터니까. 안 그래, 히무로? 지금까지 내가 의사로서 목숨을 이어붙였다면 지금부터는 의사가 아닌 악마가 되겠어. 다음 순간 히무로가 화려한 손놀림으로 사무라의 배를 갈랐다. 속이 얼마나 새카만지 구경이나 해볼까? 잠시 후 배에서 적출된 커다란 살덩어리가 바닥에 내던져졌다. 너 같은 쓰레기에게 콩팥은 사치다. 다음은 간이다. 반 정도는 잘라내도 죽지 않겠지.
안돼, 그만둬. 창자를 잘라 다시 이어붙인다. 이 정도 길이면 안 죽겠지. 그만. 힘으로는 장기를 적출함과 동시에 정확하게 상처 부위를 지혈했다. 타락했을지언정 놈은 엄연히 외과 의사다. 봉합과 지혈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 대단한 재능이다. 힘으로의 실력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깨달았다. 그 후 극한까지 몰린 사무라가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다. 죽고 싶지 않아. 내겐 눈부신 미래가 있단 말이다. 미래가 있다고? 그 말을 듣고 히무르가 품에서 피 묻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건 아리사가 병실에서 그린 그림이었다. 품에 지니고 있었어. 네가 보낸 킬러 때문에 피투성이가 됐지만 말이지. 그림에는 미소를 띤 히무르와 화가가 된 아리사의 미래가 그려져 있었다. 고아였던 아리사는 보육원에서 학대를 당했었다. 아리사, 병이 나오면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전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히무로 선생님이랑 결혼할래요. 우리 병원에 오고 나서야 겨우 미소를 되찾았다. 아리사의 미래를 빼앗은 네가 감히 미래를 운운해? 힘으로 남은 폐 한쪽과 위, 쓸개, 방광도 적출할 수 있나? 그래, 가능하다. 그렇다면 더 깊은 절망을 겪게 해주지. 이제껏 타인의 장기를 빼돌려왔지. 이제는 네가 당할 차례다. 산채로 장기를 최대한 적출해주지. 내 실력을 믿어도 좋아. 놀랍게도 사무라는 그 상태로 사흘 동안 숨이 붙어 있었고 끝에는 흑빛이 되어 사망했다. 어느샌가 루카와는 눈물을 폭포처럼 쏟아내고 있었다. 히로무 씨의 그런 힘든 경험을. 뭘,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그때였다. 응급 환자인가? 힘으로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사람들은 그의 의사로서의 실력과 순수성을 존경한다. 미안, 이만 진료소로 돌아가야겠어. 그래, 또 마시러 오자. 아쉽지만 하는 수 없죠. 뒤세계의 의사 힘으로 가즈마. 내가 존경하는 남자 중 한 명이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